안녕하세요. 장애인 보조기기에 2의 특강을 맡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 작업치료사 김영기입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네, 주어진 강의 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 되는데 최대한 도움되는 정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보조기기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실제 보조기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런 보조기기를 가지고 적용한 사례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실 것은 보조기기 서비스 부분이고요. 주목해야 될 용어가 세 가지 정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장애인 등 보조기기 서비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용어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등이라고 하면은 장애인과 노인, 국가유공자 등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보조기기라고 하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체적, 정신적인 기능을 향상시키고 보완하는 각종 기계, 기구, 장비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보조기기 서비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보조기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련의 활동들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용어의 정의를 가지고 한번 제가 서비스 나갔던 사진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제 옆에 누워 계시는 이 중증 장애인분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보조기기, 그 다음에 이분이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뭔가 자세를 바꾼다든지 뭐 거치대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문제 해결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보조기기 서비스라고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기기에는 크게 세 가지로 용어를 분류를 하고 있는데, 첨단 공학기기라고 해서 뭐 컴퓨터나 스마트폰 웹 같이 디지털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더 기능들이 조금 높은 그런 고기능 기기들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고요. 여기에는 뭐 안구 마우스라든지 목을 움직여서 쓸 수 있는 헤드 마우스, 그다음에 최첨단 전동 휠체어라고 해서 뭐 뇌파로 작동을 하는 휠체어라든지,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계단을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휠체어들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 공학기기라고 해서 위에 있는 첨단 공학기기보다는 복잡성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나름의 기술들이 필요한 그런 기기들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보청기나 휠체어, 스쿠터 등이 이 일반 공학기기에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초 공학기기라고 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도구나 기구를 약간의 변형, 수정을 통해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기초공학기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기기라고 하면 장애인 당사자한테 도움을 줄 때도 쓰기도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도와주는 보조인이라든지 보호자, 지인 등을 위해서도 사용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동식 전동 리프트라고 해서 장애인분을 휠체어나 침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쉽게 이송시킬 수 있는 그런 리프트 종류, 그 다음에 전동 휠체어로 장거리 이동을 하게 될 때 휠체어 뒤에 발판을 부착해서 같이 타고서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보조인 발판, 그 다음에 체위 변환을 쉽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시트류, 그 다음에 이송할 때 보호자나 활동 지원사들이 조금 더 힘을 덜 들이고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이동용 단가 같은 것들이 있고요. 사실은 이제 뭐 우리나라는 행정부처별로 용어를 조금씩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어시스티브 테크놀로지, 어시스티브 디바이스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업별로 이렇게 조금씩 용어를 달리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통칭하는 용어는 이제 법률에서도 보조기기라고 하는 용어를 통칭으로 쓰고 있고요. 뭐 보조공학기기라고 하면은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하는 사업이나 정보통신보조기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보조공학기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재활공학기기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산재 장애자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에서는 재활공학기기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노인복지용구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이런 보조기기들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국가보훈처에서 하는 사업에서는 보철구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품목에 대한 지원 범위, 그 다음에 대상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용어가 조금씩 달리 쓰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조공학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하는 그림인데요. IOM 모델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이렇게 도표로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보시면 정상, 그러니까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네모 박스가 환경이라고 하는 건데, 이 환경 안에 크게 벗어나는 범위 없이 잘 살아가고 있어요. 잘 살아가고 있지만 만약에 장애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그 개개인의 욕구 대비 그거를 달성할 수 없는 이런 사각 박스를 벗어나는 부분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러면 생활이 불편하게 되겠고, 이 생활이 불편한 부분을 뭔가 해결하는 방법적인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방법적인 부분을 Enabling Process라고 하고, 환경을 수정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기능을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의료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기능 회복에 많은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이 환경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재활적인 접근이나 사회 제도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휠체어가 다니는데 불편하다, 계단이 있다 그러면 경사로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능 회복은 뭐 수술을 받는다든지 신경 회복을 한다든지 재활 치료를 통해서 관절의 움직임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대체술, 고관절이나 무릎 같은 것들 관절 대체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치료 활동, 약물 복용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네모 박스를 보시면 위에 있는 네모 박스는 훨씬 더 크고 사람도 크고요. 아래에 있는 거 보시면 네모 박스도 작고 사람도 작고, 그만큼 환경적인 수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훨씬 더 확대가 된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WHO에서 국제장애분류 ICF라고 하죠. ICF에서 이런 건강 상태와 장애, 환경, 개인적인 배경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나온 이 도표가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 ICF 분류대로 신체 기능의 손상, 그 다음에 그로 인한 활동의 제한, 활동의 제한으로 인한 참여의 제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적인 부분이 이제 환경적인 요인을 촉진시켜주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개인적인 요인을 촉진시켜주는 방법이 있는데, 네, 이러한 과정 중에 신체 기능의 유지 및 활동과 참여를 위해서 보조공학, 보조기기라고 하는 부분이 필수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기기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인식들이 많이 없으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 이슈가 되고, 이 개인 예산제 얘기가 나오면서도 보조기기가 빠지지 않고 있는데, 네, 그런 전통적인 발전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장애 패러다임의 변화. 예전에는 장애 자체를 뭔가 개인의 문제이고,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개인이나 아니면 가족들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죠. 네, 그런 시대에서 최근에는 자립생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탈시설, 그 다음에 장애라는 게 사회적인 문제다. 뭔가 사회적인 구조만 잘 갖춰져 있어도 장애를 장애로 받아들이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된다 라고 하는 인식들이, 네, 강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의 발달. 네, 우리는 ITBT 강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장애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됐고, 그런 깊이 있는 시야에서 보조공학적인 접근도 충분히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인식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도의 개정 및 제정. 네,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차법 이렇게 개정안이 최근에 이제 발의가 됐다고 하는데, 그 안에도 보조기기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보조기기 지원법에도 이제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제 앞으로 나올 개인 예산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보조기기에 대해서 강조가 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법적인 부분이 이제 기반이 돼서 재정적으로도 보조기기 쪽으로 예산들이 편성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및 노인 인구의 증가. 네.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 많죠. 예. 평균 여명은 늘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많이 만나 뵙는 분 중에 그냥 특별히 질병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연세가 드시니까는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시각장애 진단을 받으신다든지, 귀가 어두워지셔가지고 청각장애 진단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가족도 사실 계속 같이 동거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보조 인력, 같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인력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활동 지원사 제도로는 사실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기기도 충분히 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보조기기를 통한 개인의 변화 검증. 보조기기를 사용해서 뭔가 중증 장애를 극복을 하고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다음은 보조기기의 필요성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지만 제가 보기 쉽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ICF 이론하고 ICF 이론과 같이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인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게 보조기기를 통해서 조금 더 쉬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위와 같은 활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런 활동도 하고 참여를 하게 된다. 그런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장애인과 장애인 뭐 이런 상호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성 향상을 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들을 보조기기를 통해서 충분히 예, 개선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 그 외에도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독립적으로 신변체를 하거나 아니면 도움을 최소화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장애가 뭐 후천장애가 90% 이상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장애를 맞닥뜨렸을 때 얼마나 좌절을 하겠어요. 내가 기존에 다 해왔던 활동들을 못하게 되는 거니까. 이랬을 때 사실은 보조기기의 도움을 통해서 그런 활동들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 중요한 경험들이 필요한데 약간 우리나라 인식상 처음부터 그런 보조기기를 접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꺼려하는 경향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보조기기를 통해서 좋은 경험들을 계속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면 네. 뭐 나중에 보조기기가 필요 없을 만큼 뭔가 기능들이 좋아지면 당연히 그때 가서는 안 쓰면 되는 거고 그 전에는 충분히 큰 효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기보다는 자기 혼자서 하려고 하는 인식들이 강하고 욕구가 강하죠. 하지만 장애인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하기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보조기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보조인, 가족, 구성원들한테도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 뭐 보조기기가 다 좋고 무조건 효과 있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긴 조금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보조기기를 가져다 드려도 사실은 잘 사용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 또 사용을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적용하는 데 있어서 뭐 적응증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 이 보조기기가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본인이 사용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를 잘 못 쓰는 상황이다 그러면 내가 기존에 뭐 일반 키보드나 마우스로 컴퓨터를 잘 썼다고 하면 지금은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새로운 방식으로 뭔가 컴퓨터를 쓰려고 할 때 새로운 보조기기를 적용을 했을 때 이거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쓰려고 하고 지금 전에 있던 상황으로 뭐 완전 100% 복귀하지 못하지만 최대한 빠르게 작업을 하고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작업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 보조기기가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지원 가능한 제도에 대한 정보 수집. 보조기기라고 하면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이게 뭐 막 대량 생산하고 이럴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다 보니까 기본 단가들이 다 좀 비싼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냥 아 이건 너무 비싸니까는 나한테는 먼 꿈나라의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잘 찾아보면 이래저래 뭐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적급여 사업들도 많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지원하는 품목들도 많고 아니면은 뭐 민간 기관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요. 아니면 보조기기 센터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뭐 이런 지원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뭐 일일이 다 하나씩 찾아가서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도 최대한 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루트나 이런 것들은 발굴을 해놓는 게 좋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뭐 저희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것들을 사실 뭐 일일이 하나씩 다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 같은 보조기기 센터를 이용하셔라. 네, 연락 한번 주시면 최대한 필요한 정보 그 다음에 공적급여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최대한 비용을 최소화해서
필요한 보조기기들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강한 의지 동기 필요하다. 제가 아까 뭐 컴퓨터 보조기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의지와 동기에 따라서 정말 효과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의지 동기 중에서는 뭐 재미도 필요하겠죠. 내가 이 동기 부여가 되는 데 있어서 뭔가 내가 하려고 하는 활동이 재미가 없어. 그러면 하다가 그냥 금방 포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재미와 의지 동기 이런 것들이 같이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보조기기를 적용할 때 있어서 네, 많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그냥 기기만 있으면 나한테 정말 그냥 뭐 기기만 있으면 잘 사용할 수 있겠지? 라는 괜한 이제 기대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어떤 기기들은 그냥 뭐 특별한 중재가 필요 없이 그냥 내가 바로 사용해서 쓸 수 있는 기기들도 있지만 뭔가 연속적인 중재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 전문가의 경험이나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수정이나 아니면 다른 기기와의 접목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보조공학을 계속 서비스해 가지고 경험치를 쌓으신 분들에 비해서 많이 약할 거 아니에요. 예. 뭐 장애인분들이 되게 오래되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으니까는 경험치가 그만큼 있으셔서 충분히 뭐 자기 혼자서 스스로 해결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전문가의 상담이나 평가 통해서 보조기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이제 보조기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제가 이제 그 강의 전체 내용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힘을 많이 주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AAC와 관련된 거, 청각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많이들 배우셨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뭐 생략하거나 최소화하고 나머지 영역들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영역이에요. 보시면은 크게 저희는 9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9가지 영역으로. 요거는 이제 그 보조기기 센터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구청 단위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저희 같은 센터는 이제 보건복지부 위탁으로 해서 도청급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도청급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9개의 영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시청각, 시청각이 대다수이고요. 대체로는 이제 뭐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나 아니면 정보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기들을 포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앉기 및 자세 유지라고 해서 앉아 있거나 아니면 뭐 누워 있거나 서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바른 자세로 잡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그다음에 휠체어 및 이동, 지역사회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동권을 확보하는 거나 아니면 장거리 이동, 뭐 리프트를 통해서 전동 휠체어가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외부로 이동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 동작, 집에서 식사하시거나 옷 갈아입거나 뭐 머리 빗거나 뭐 이런 기본적인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보조기기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다음은 자동차 개조.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장애인을 태우고 운전을 한다든지 운행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보조기기들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접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컴퓨터를 잘 사용하는 거죠. 뭐 일반 키보드 마우스가 쓰기 어려우신 분들을 스위치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특수 마우스나 입력 장치를 가지고 컴퓨터를 쓰실 수 있게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AAC 영역과 되게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몇 가지 이제 좀 소개를 드리고, 뭐 다 아시는 내용처럼 보안대책 의사소통도 여기 안에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레저 활동이라 그래서 뭐 여행 간다든지 아니면 레크레이션을 즐기다든지 스포츠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택 및 환경 개조. 집에 턱이 있으면 문턱을 제거해서
턱을 없앤다든지, 아니면 경사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안전 손잡이, 뭐 미끄럼 방지 용품,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홈 쪽으로 이제 많이 접근을 하셔가지고 뭐 그런 보조기기들도 다 여기 주택 및 환경 계정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시각장애 또는 저시력부터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고용공단에서 여러 가지 보조기기 조사한 내용이고요. 다음은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책을 어떻게 읽을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네, 그래서 많이들 활용하시는 보조기기 중에 이제 책마루라고 하는 게 있는데, 책마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울산광역시 보조기기 센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보조기기는 책마루2 OCR ET입니다. 책마루는 시각장애인 대상의 보조기기로 최적화된 독서 환경을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키패드를 이용하여 파일 및 폴더 관리가 가능한 데이지 플레이어입니다. 크기는 가로 5.89cm, 세로 11.6cm, 높이 1.6cm로 스마트폰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이며 무게는 138g입니다. 배터리는 분리형으로 3시간 충전 시 7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메라와 라디오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전면에 내장 스피커가 있으며 이렇게 이제 OCR 화면의 기능, 카메라를 통해 문자를 촬영하고 이미지나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거나 음성으로 출력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스위치를 꺼주고 충전 연결 케이블을 제거하세요. 전동 스쿠터의 배터리 관리 방법. 오일 충전기와 연결 케이블을 방해. 폴더 생성, 복사, 잘라내기, 붙여내기와 같은 파일 관리가 가능합니다. 네, 이제 시간관계상 뭐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이제 영상에 보신 거는 책마루 2라고 하는 제품이고, 이제 최근에 책마루 3가 출시가 돼서, 네, 요거를 아직 동영상을 제가 못 구해서 이제 2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분들이 정보 접근을 할 때 되게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보조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올캠 마이 아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AI 기술이 들어가 있는 보조기기 중에 시각 하나고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올캠 마이 아이를 소개합니다. 저시력이나 일부 시각 장애 또는 전맹인 경우에도 올캠 마이 아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건데요. 어떤 표면 위에 인쇄된 글이라도 올캠 마이 아이는 손쉽게 읽어줍니다. 저녁에 책을 보거나 아침 신문을 볼 때, 그리고 회사에서 서류를 볼 때도 손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올캠 마이 아이에는 더 많은 기능이 있는데요.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으며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등록할 수 있고 바코드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지정하는 대상의 색상을 알려주고 원화 지폐의 종류까지도 확인해 줍니다.
사실 여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기술들이 숨어 네, 굉장히 복잡한 기술은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시력이 조금 남아 있으신 저시력 장애인부터 거의 앞이 안 보이시는 이제 전맹까지 두루두루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손에라고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사용하는 노트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이것도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손의 6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정보 단말기입니다.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문서 작업과 태스킹을 지원하는 최신형 점자 정보 단말기입니다. 한손의 6는 6GB의 램과 128GB의 대용량 저장 장치가 탑재되어 편리한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다양한 기기와 안정적인 연결을 지원하고 안드로이드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오피스 프로그램과 다양한 문서 파일을 활용할 수 있고 이메일, 데이지 플레이어, 미디어 플레이 등 다양한 전용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하며 인터넷 연결을 통해서도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손의 6는 고품질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는 고성능 스피커 네. 한마디로 그러니까 노트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 모니터가 없는 노트북인데 여기 이제 그 점자 패드를 통해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보조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분들이 되게 갖고 싶어 하시는 보조기기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보이스 아이라고 해서 혹시 이제 뭐 정부에서 발행한 책자의 모서리에 보면 이렇게 보이스 아이하고 이렇게 심벌이 있는 거 보셨나요? QR코드처럼 생긴 이 심벌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카메라로 인식하거나 아니면 이 보이스 아이 단말기로 인식을 시키면 책에 있는 정보를 음성으로 읽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정보 접근할 때 필요한 그런 이제 코드라고 보시면. 요거는 이제 아이소닉 아까 보셨던 시각장애인 지팡이 인데 좀 다양한 기술들이 포함이 돼 있어서 iSonic. iSonic uses state-of-the-art technology to maximize security and comfort for the visually impaired. iSonic contains a simple operation touch power button, as well as color and brightness identifying sensors. It also informs the user of the distance to an obstacle via vibration. 뭐 그날 내가 Identifies the 입고 color 갈 of an 옷 object and informs the user 색감, by voice. 색깔 이런 것들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It detects thin obstacles even 앞에 이제 3 장애물이 centimeters 나타났을 때 within a 2-meter range 진동이나 and informs the user of 소리로 vibration. 위험 상황을 알려줄 수 있고요. The brightness of the current area 조도 센서가 있어서 내가 있는 곳이 지금 three 밝은 levels, 곳인지 어두운 bright, 곳인지 뭐 이런 medium, 것들도 and dark. 구분하실 And this 수가 있고 message is conveyed by voice to the user. A must-have item for the visually impaired. 그 다음에 내가 마시려고 하는 게 뭐 커피인지 차인지 이런 것들 QR코드 인식을 시켜서 바코드 인식이나 뭐 그런 것들 인식을 시켜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이 있고요. 다음은 이제 청각장애 또는 노인성 난청 있으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보조기기들이고요. 뭐 저는 이제 보청기를 따로 이렇게 다루지는 않을 건데 사실 이제 보청기가 뭐 최근에 급여가 좀 개선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실제로 보청기를 처방해가지고 지원을 받고 나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사용하시는 분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예. 보통 다
고주파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착용했을 때 이 불편함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오래 안 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보청기를 사용할 수준까지 뭐 청신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고막의 상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보청기를 쓰기에는 뭐 좀 더 양호한 상태다 라고 했을 때는 활용해 볼 수 있는 기술이죠. 열 명 중 한 명꼴로 청력 상실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데 청력을 잃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리를 찾아주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온 이곳. 그런데 이분 근무 시간에 음악을 듣는다? MP3 플레이어가 아니고요. 골전도 청음기예요. 골전도 청음기요? 세련된 디자인에 이름도 생소한 이것이 청력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선 인기 최고라는데 이 MP3처럼 생긴 골전도 청음기에 과연 어떤 기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장님께 직접 물어보러 갔다. 사장님, 골전도 청음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일반 헤드셋이나 이어폰은 공기 진동을 해서 고막만 울려가지고 딸팽이관에 음파를 집어넣는 반면 골전도라는 것은 인체 두개골의 뼈를 통해서 고막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 딸팽이관 즉 와우에 파장을 전달시켜서 청신경이 인지하도록 해서 듣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골전도 방식 그래서 골전도 기술들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체로 이제 이 골전도 헤드셋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음악 듣는 데에서 그냥 단순하게 듣는 용도로만 나온 제품들이 대다수거든요. 거의 다 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이 이테로라고 하는 데는 평소 대화할 때도 소리를 증폭을 시켜서 잘 들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헤드셋을 개발한 업체이고요. 다음에 이제 청각 장애인분들이 소리로 뭔가 정보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른 감각으로 대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센터 보조기기를 소개하는 남자 부활남 재민입니다. 앞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장애인 및 비장애인에게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고 재밌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소보로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소보로에 대한 태블릿을 이렇게 켜보았는데요. 이제 태블릿을 켜고 나서 여기 어플에 보시는 소보로 비즈니스라는 어플을 실행하면 되는데요.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실행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소보로 특징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소보로의 실시간 문자 통역이라는 기본적인 기능을 해볼게요.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탭 내에 있는 내장 마이크로 말소리가 들어가 실시간으로 문자로 입력하게 됩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시작 버튼을 누르고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보조기기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재민입니다. 이렇듯 기본적인 기능이고 계속해서 소보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보로의 특징 첫 번째, 외장 마이크 활용. 처음에 제 구성 제품에서 외장 마이크를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이걸 직접 활용해서 하는 거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보로 제품에 보실같이 이어폰 꽂이에 외장 마이크를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시작 버튼을 누르고 나서 무선 마이크와 달리 한 공간 안에서 말소리를 자막으로 보여주는 기능으로 제가 봤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판매직 및 상담직을 하고 있는 청각장애인 경우 활용할 수 있으며
좁은 공간 안에서의 회의 또는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명이 있는 공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말을 하면 자막에 혼선이 있을 부분이 있고 공간 안에 소음이 크다 보면 말소리를 잡아내는데 힘듦이 보였습니다. 두 번째 특징, 외부 장치 핸드폰과의 연동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정말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센터 방문하셨던 청각장애인 분들 중에 보청기를 사용 중이신데 전화통화가 너무 힘드시다고 자기는 말을 하는데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전화 소리가 듣는 게 너무 어려우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완전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처음에 앞서 구성품에서 이렇게 사운드 카드와 이 옥수선이 이렇게 준비가 됐었는데요. 이 사운드 카드에 옥수선을 연결을 하고 이 부분을 탭에 연결하고 마지막 옥수선을 핸드폰에 꼽으면 되는데요. 저는 아쉽게도 아이폰 유저라 맞진 않는데 아이폰 유저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 말하면은 연결하는 선을 업체에서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은 전화를 통화하시는 청각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들리지 못하기 때문에 핸드폰에서 누군가가 말하면은 여기 태블릿으로 실시간으로 상대방에 있는 말소리가 이렇게 적히게 되는데요. 이 말소리를 적히는 걸 보고 청각장애인분들께서는 누군가가 이렇게 나한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보고 나서 바로 이제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청각장애인분들께서도 잘 들리지 않아도 누군가의 소통을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되게 정말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특징, 또 외부 장치, 영상 자막과의 연동인데요. 인터넷 강의 또는 유튜브 영상을 볼 때 자막이 없어도 소보로 기능과 연동하여 실시간 자막을 통해 영상을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태블릿에 이렇게 옥수선을 연결했고요. 그러면은 예시로 제가 유튜브 영상 하나 틀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뉴스 특보를 하나 틀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시작을 누르면은 영상이 나오기 전에 지금 광고가 보이고요. 넘겨서 지금 실시간 뉴스 특보인데요. 지금 앵커가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여기 전달돼서 이 소보로 안에서 실시간으로 자막을 지금 나오게 됩니다. 지금 오늘 선거 투표하는 날이어서 지금 선거에 관련된 뉴스 특보인데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청각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유튜브를 잘 듣지 못하는 경우 같은 경우 실시간 자막으로도 볼 수 있고 강의라든지 요즘 같은 경우에 영상을 되게 많이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청각장애인분들도 충분히 좋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머지 추가적인 기능에서는 필담이 있는데요. 말하기 어려운 청각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 직접 손을 쓸 수 있는 필담 기능이 있는데요. 시작해서 오늘 점심 뭐 먹을래요? 이렇게 누군가가 말을 했을 때 말하기 어려우신 청각장애인분 같은 경우는 필담 열기를 해서 저는 짜장면 이렇게 하면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필담을 기능을 통해서 직접 전달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추가적인 기능.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된 소보로 탭이고요. 이거 이제 버전 라이트 버전이라고 하는 것과 비즈니스 버전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기능들이 차이들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이제 보셨더니 필담 기능이 라이트는 없고 비즈니스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스마트 키보드라고 해서 장애인분들이 키보드 입력하는 것들 좀 쉽게 하실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능이 있고 비장애인도 충분히 언어 번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기기라고 합니다. AI 스마트 키보드로 가능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키보드, 타이핑을 하지 않아도 키보드만 있다면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이플라이텍의 음성인식 기술로 여기 보이는 음성 타이핑 버튼을 클릭하면 지금 말하는 내용이 자동으로 타이핑됩니다. 내일까지 업체에 수정 요청해주세요. 1분에 400자 타이핑이 가능하고 정확도는 98% 이상 정확하게 인식됩니다.
회의 중이나 외국어 공부를 할 때 내용을 따로 정리할 필요 없이 음성 타이핑 기능을 켜두고 말하면 문서로 자동 정리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음성을 인식하면서 동시에 번역이 가능한 동시 번역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장애인용 포스라고 해서 청각이나 발달장애 뭐 카페 같은 데 있죠. 거기 이제 바리스타 분들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뭐 인지가 조금 떨어지고 이러면 계산하는 데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방향으로, 그러니까 손님도 보고 바리스타도 보고 같이 보면서 지금 돈이 얼마를 지불해야 되고 어떤 메뉴를 선택을 했고 그 결제 방법이 어떤 거고 이런 거를 서로 공유하면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이제 뭐 거스름돈이나 이런 것도 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양방향 포스고요. 다음은 이제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조기기들. 구분 숟가락이라고 해서 큰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이 숟가락 손잡이가 아동용 뭐 숟가락 같이 이렇게 두껍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뭔가 물건을 잡는 것들이 조금 어려운 그런 뇌병변 장애인 분들이 쓰시는 숟가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렇게 90도로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은 뭐냐면 손목을 조금 덜 써도 되거든요. 손목을 이렇게 일반 길쭉하게 이렇게 돼 있는 숟가락 같은 경우에는 손목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뇌병변 장애인들이 좀 쓰기 어렵다고 하세요. 근데 이렇게 굽혀져 있으면은 아무래도 손목을 덜 쓰게 돼서 식사하실 때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다음은 이제 치매 노인을 위한 식기라고 해서 우선은 이제 이렇게 원색으로 뭐 음료수는 빨간색, 물은 노란색, 뭐 이런 컵 같은 것도 이제 원색으로 해서 구분하기 쉽게 해놨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숟가락도 마찬가지로 잡기 쉽게 힘이 없으신 어르신들도 이렇게 잡기 쉽게끔 구부러져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실리콘 처리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식판 같은 것들이 이제 미끄럼 방지 처리가 돼 있어서 쉽게 밀려나지 않고요. 이 그릇이 좀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릇이 이제 높낮이가 왼쪽 오른쪽이 달라요. 그래서 음식물을 떠가지고 그 그릇 끝에서 이렇게 퍼야 되잖아요. 풀 때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게끔 그런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다음은 이제 주방용품 중에 편마비 뭐 주부님들이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한 손으로 뭐 도마, 칼 잡고 음식물 잡고 이런 것들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도마에다가 못을 내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모서리에 칸막이 처리를 해가지고 음식 재료들을 여기다가 꽂아 놓고 자르든지 한 손으로, 아니면 이렇게 모서리에 몰아놓고 한 손으로 자르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도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러인데 사과나 감자 같은 거 깎을 때 한 손으로 깎을 수 있게끔 하는 고정형, 식탁에다가 고정해서 쓰는 고정형 필러.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빵칼, 버터 같은 거 바르기 때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을 한 손으로 자를 때도 쓸 수 있고, 설거지 할 때도 쓰고, 뭐 잼 같은 거 열 때도 한 손으로 열 때 쓸 수도 있고요. 다음은 이제 목욕 의자라고 해서 이렇게 등받이가 없는 것들은 이제 되게 경증이신 분들 있죠. 잘 걸어 다니시는데 좀 오래 서기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들 사용하시고, 평소에는 이제 접어서 욕실에 공간 많이 안 차지하게 이렇게 보관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욕실 환경이 뭐 그렇게 큰 환경은 아니다 보니까 보관에 대한 뭔가 이렇게 효율성을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벽걸이처럼 붙여놨다가 필요할 때는 내려서 쓰고, 시트를 내려 쓰고, 안 쓸 때는 올려서 보관하고, 뭐 그런 것들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U자형은 여기 뭐 이렇게 장애인분들이 앉아 계신다 그러면 만약에 뭐 회음부나 엉덩이 이런 데 닦아야 되면은 보통 이제 의자가 이게 밑에가 막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숙여 가지고 닦아줘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밑에가 뚫려 있기 때문에 닦기가 조금 더 쉽게 돼 있는 그런 목욕. 그 다음에 뭐
좀 더 이렇게 널찍하게 쓸 수 있는 비만을 위한 이동 의자. 이게 이동 의자인 이유는 여기 앉아 있다가 조금씩 이렇게 옆으로 옮겨 앉아서 쉽게 이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휠체어나 이런 데를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예 변기랑 목욕 의자가 같이 달려 있어서 용변이랑 목욕을 같이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고, 욕실에 바퀴가 달려 있어서 이제 같이 진입하는 그런 이동형. 그 다음에 시트 및 변기 손잡이라고 해서 이 욕실에서 변기 사용하시다가 낙상을 많이 당하세요. 왜냐면 앉아있다가 일어서려고 하는데 다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주저앉고 쓰러지고 막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이때 이제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시트의 높이를 높여주는 거거든요. 변기의 시트 높이를 높여주는 건데, 이렇게 밑에다가 변기를 잡아주고 시트를 높여주고 손잡이를 설치를 해가지고 일어날 때 쉽게 일어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이제 방요가 이렇게 새는 걸 막아주는. 손잡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체로는 이제 뭐 벽을 많이 뚫으시죠, 벽을. 근데 이제 어떤 집은 벽을 뚫으면 좀 내 집도 아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설치하기가 좀 곤란한 환경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렇게 변기 커버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안전 손잡이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근데 단점은 아무래도 변기에다 고정을 한 거다 보니까 좀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이 여기다 너무 체중 지지를 많이 하면 금방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증이신데 뭐 크게 뭐 이렇게 체중 지지를 많이 안 해도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제품들이 저렴하고 훨씬 더 유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이제 팔 지지대인데, 이렇게 이게 우리나라 욕실에서 이제 변기를 보면 뭐 어디는 오른쪽에 벽이 있고 어디는 왼쪽에 벽이 있고 이렇게 다양하거든요. 엉덩이는 되게 좁고, 그럴 경우에 지금 이제 여기 보시는 이 팔걸이 부분을 원하는 위치에만 딱 설치를 할 수가 있어서 공간 활용도가 되게 높은 그런 제품이고요. 국내에서 개발이 됐는데 높낮이 조절 세면대. Universal design for everyone, UD System. The world we live in is home to a wide range of different people. But why do we all have to use wash basins that are the same height? So UD System developed a height-adjustable wash basin everyone can use with ease. UND 109F uses water pressure, not electricity, to adjust its height, making it safe and convenient. 그러니까 뭐 휠체어 장애인 아니면은 뭐 아동, 노인, 뭐 키가 크신 분, 뭐 이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된 세면대인데, 가장 큰 특징은 그거죠. 전기를 끌어오지 않아도 된다는 거. 수압을 가지고서 조절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보조기기 중에 파킨슨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무도병 이런 분들이 손 떨림이 심하신 분들, 식사하기 어려우신데 그런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It's too difficult. I had a nice blouse on and it wasn't nice at the end of the evening, so I tend to have a lot of stained clothes. I think of years to come and what that's going to be like. I believe that this tremor will only increase over time, and I want something to make my life bearable. Definitely. When I can get my mouth fixed. 이 손잡이 부분에 이제 진동 추가 있고 여기 센서가 달려 있어서 만약에 흔들렸을 때 그 흔들림을 좀 감쇄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숟가락인데, 여기는 포크도 이제 연결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손잡이 부분이 조금 두꺼워서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사용하실 때 좀 불편한 점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와상 장애인들 이제 양치하고 치아 관리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게 이제 국내에서 개발된 전동 흡입 칫솔입니다. 세계 최초 전동 석션 칫솔 오랄클린 G100은 누구나 불편함 없이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고민하는 과정에서 탄생했습니다. 오랄클린은 장애인, 환자 등 스스로 양치가 어려운 분들과 그들의 양치를 돕는 보호자 모두가 더욱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구강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랄클린 G100은 총 5가지의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침물 석션, 음파 진동, LED 라이트, 교체용 항균 칫솔모, 교체용 접이식 용기. 석션 기능은 칫솔모 상단부에 위치한 흡입구를 통해 구강 내부의 양침물을 빨아들여 스스로 양침물을 뱉기 어려운 분들도 편하게 양치를 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었습니다. 이제 제품이 되게 유용한 제품인데, 이게 이제 아직까지 뭐 이렇게 식약처나 이런 데가 통과 안 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이 사용하는 상황 자체가 와상장애인분이 이제 누워 계시는데 여기다가 양치할 때 물을 써서 한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흡인성 폐렴 위험이 있으니까, 분명히 이 칫솔의 기능은 정말 좋은데 거기에 조금 이제 위험성 부분 때문에, 사용 상황에 대한 위험성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뭐 통과는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에는 포함이 잘 안 돼 있고, 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후원기관, 민간 후원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에는 많이 포함이 돼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다음은 이동과 관련된 보조기기들. 그래서 뭐 단거리나 장거리 이동할 때 필요한 기기들이 되겠고요. 뭐 대표적인 건데, 수동 휠체어 보시면 뭐 이런 구조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아실 거고요. 대부분 다 아실 거고, 이 수동 휠체어를 뭐 내가 내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대체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지원을 많이 받으시는데 분류가 좀 돼 있어요. 유형별 분류가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반형 휠체어라고 해서 이거는 뭐 많이들 보시는 거죠. 뭐 휴게소나 병원 로비나 뭐 이런 관공서 건물에 있는데 보관되어 있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휠체어를 의미하고요. 일반형 휠체어. 그리고 이 일반형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실외 보행이 어려울 경우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많이들 쓰시는 게 워커나 지팡이 이런 것들을 써서 걸으실 수 있으면 휠체어는 이제 뭐 처방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걸으시는데 좀 불안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의사가 판단했을 때 휠체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처방이 나오면 이런 것들을 지원받으실 수 있는 거고, 다음은 이제 활동형 휠체어라고 그래서 보통 하지마비 장애인분들 있죠. 상지는 되게 건강하신데 다리 쪽에 마비가 있으신 분들은 보행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이제 가벼운 휠체어들을 원하세요. 가볍고 잘 다닐 수 있는, 내 팔로 자가 추진을 해서 잘 다닐 수 있는 그런 휠체어를 원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가볍다 보면 이제 재료가 비싼 재료가 들어가게 되고 휠체어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런 휠체어는 100만 원까지 지원이 나오고요. 그래서 뭐 양팔 및 자세 균형 제어 기능이 양호하다. 그러니까 상체는 기능이 좋은 거죠. 그런 분들은 이제 활동형을 쓰시는 거고, 그다음에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같은 경우에는 뭐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의자가 침대처럼 누워지거나 아니면 의자가 이렇게 영화관 의자 같이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하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틸팅형, 리클라이닝형이라고 얘기하고요. 요거는 이제 80만 원까지. 어떻게 보면 이 셋 중에서는 가장 중증 장애인이 쓰는 휠체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 앉는 것도 어렵고, 자세 유지도 어렵고, 이런 분들이 계속 한 자세로 앉아 있으면 욕창이 생길 위험도 있고,
자세 변형도 빨리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수동적으로라도 자세 변형을 자세 변화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휠체어. 네, 이게 이제 8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보시면 이렇게 일반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이렇게. 그 다음에 수동 휠체어 중에 보시면 이렇게 기립 기능이 있는 휠체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부터 이렇게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리프트 기능이 달려있는 그런 휠체어도 사용을 하시고 계시고, 다음에 이제 전동 휠체어는 보시면은 모양은 이렇게 머리 받침대, 뭐 등 지지대, 팔 지지대, 조이스틱.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동 휠체어랑 전동 스쿠터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가장 큰 구분점을 말씀드리면은 여기 요 조이스틱 부분이죠. 조이스틱 부분.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 때 한번 이제 내가 오늘 전동 휠체어랑 전동 스쿠터는 한번 뭐 무조건 내가 딱 구분점을 확실히 알고 간다, 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처방 기준은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일단은 100m까지는 걸을 수 있는데 그 이상 더 걷기는 어려우신 상황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팔이 장애가 있어서 맨손 근력 검사 상급 이하. 이게 뭐냐면 팔을 이렇게 90도로 쭉 올렸어요. 팔을 들어 올렸는데 팔이 다 안 올라가거나, 아니면 중력을 못 이기거나, 그 다음에 안 펴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급 이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쓰시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 뭐 되게 당연한 얘기지만 보시면 구조상 팔을 앞뒤로 뻗어서 움직이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조이스틱을 쓰시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급여 기준이 최근에 원래는 이제 209만 원이었거든요. 그냥 다 천편일률적으로 209만 원이라서 뭔가 좀 옵션이 필요한 분들도 그냥 다 한도가 209만 원 제한돼서 좀 문제가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이게 좀 그 개정이 돼서 올 하반기부터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전동 휠체어가 이제 급여가 209만 원에서 236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옵션형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뭐 수동 휠체어 설명드렸을 때 뭐 리클라이닝형이니 뭐 틸팅형이니 뭐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의자가 이렇게 중증 장애인들은 그런 걸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옵션형을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고, 지원 금액도 많이 이렇게 늘려드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전동 휠체어 타입이 이거 일반형, 그 다음에 뭐 이런 특수 기능들이 있는 거죠. 의자가 위아래로 내려간다든지, 그 다음에 바퀴가 번갈아 가면서 어떤 장애물 같은 것들을 넘어 다닌다든지. 그래서 전동 휠체어를 쓰시는 분들 가장 큰 애로사항이 그거죠. 어디 이렇게 도로나 인도 이렇게 가다가 보면 꼭 장애물들이 있거나, 뭐 차가 세워져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차도로 나와서 다니거나, 차도가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안전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은데, 그래서 이제 연구가 돼서 개발이 된 뭐 이런 바퀴가 로봇처럼 섰다가 장애물 넘어가고 뭐 이런 기능이 있는 그런 휠체어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어설 수 있게끔 하는 기립 기능이 포함된 휠체어들. 그 장애인 분들 중에 교수님들 중에서는 일부러 강의하실 때 앉아서 안 하시고 이런 휠체어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세요. 이게 약간 뭐라 그러지? 그 심리적인 요인도 되게 큰데, 눈높이 맞춰서 뭔가 대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들을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손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혹시 이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머리, 목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전동 휠체어를 조절할 수도 있고, 턱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더 중증이신 분들, 턱도 못 움직이고 목도 못 움직인다 그러면 호흡으로 불기 빨기 가지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병면 장애인분들 중에 발을 잘 쓰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스위치를 가지고도 하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근전도, 보통은 이물기근이라고 하거든요. 턱, 여기. 내가 왼쪽을 깨물면 좌회전, 오른쪽 깨물면 우회전, 두 번 깨물면 후진, 한 번 깨물면 전진, 뭐 이런 식으로 신호를 줘서 전동일체 움직이. 다음은 이제 전동 스쿠터입니다. 전동 스쿠터는 보시는 것처럼 100m 이상 보행 어려움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팔에 기능장애가 있지만 맨손 근력 검사 4급 이상. 4급 이상이라는 얘기는 팔을 들어 올렸을 때 쭉 들어 올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이렇게 힘을 줘서 내려도 내가 버틸 수 있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내부 기관 중에 중복장애가 있으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요것도 이제 원래는 167만 원이 지원 한도였는데 최근엔 이게 인상이 돼서 192만 원까지 지원 한도가 상향이 됐고요. 그래서 전동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뭐 실내용이라 그래서 이제 그냥 직장 생활할 때나 아니면 뭐 장보러 다닐 때 쓸 수 있는 실내용 스쿠터도 있고, 2인이 타고 다니는 2인용 스쿠터도 있고, 일반적인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뭐 분해하면 되게 간단하게 접어서 뭐 차량 같은 데 이제 싣고 다니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평소에 캐리어처럼 이렇게 끌고 다니다가 버튼 한번 누르면 스쿠터로 변신하고,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캐리어처럼 끌고 다니는 그런 제품들도 있고요. 아까 제가 강의 초반에 보조인 발판을 설명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게 전동 휠체어 뒤에다가 부착을 해서 여기에 이제 타고 올라가서 같이 다니는 거죠. 휠체어 장애인들이 외출했다가 집에 오면 내가 휠체어가 2대가 있지 않은 이상은 이거를 좀 청결을 유지하고 닦아서 뭔가 실내로 이동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럴 때 쓰는 청소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장애인분을 침대나 휠체어로 쉽게 이동을 시켜줄 수 있는 이동식 전동 리프트라고 하는데, 이건 건강보험에서 25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품목이고요. 지체내면 장애인 대상으로. 그래서 이 보자기가 있는데 이거 슬링이라고 하는데, 얘를 장애인분이나 뭐 노인분한테 이렇게 씌운 다음에 이 슬링을 이 리프트 장치에다 걸어서 손쉽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기이고요. 실제로 이제 보면 침대에서 리프트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이런 보드를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보조하시는 분이 허리에 되게 부담이 많이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런 보조기기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안 쓰시면은 금방 막 디스크 온다 그러고, 아니면 혼자서 안 돼서 두 분이서 이렇게 부축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역할을 하고요. 뭐 그러한 연장선에서 이제 또 누워있는 분을 일으켜 세워서 쉽게 이송시켜 줄 수 있는 보조기기가 이제 레이저라고 하는 보조기기고요.
네, 이러면은 이제 부축해서 이동하는 게 훨씬 더 휠체어를 수동 휠체어를 전동 휠체어처럼 만드는 그런 모듈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국내에서 개발이 됐는데 전 세계에는 약 74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중 5명의 1명이 장애인이고 그 가운데 약 1억 명이 휠체어를 필요로 합니다. 휠체어가 등장한 지는 이제 10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휠체어는 두 가지로 발전했습니다. 바로 수동 휠체어와 전동 휠체어죠. 수동 휠체어는 작고 가볍지만 전동 휠체어는 부피가 크고 무거워요. 그래서 전동 휠체어는 일반 차량에 실을 수 없고 고속버스 같은 대중교통도 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동 휠체어는 조이스틱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반면 수동 휠체어는 양팔의 힘으로만 움직여야 해서 작은 언덕에서도 매우 힘이 듭니다. 그럼 수동 휠체어를 전동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전동 휠체어를 더 작게 만들어서 수동 휠체어에 조이스틱, 모터, 배터리만 달 수 있다면? 무선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면 더 편리해지겠네요. 혼자 외출하기가 더 편해지겠어요. 소형 승용차 트렁크에도 기존의 수동 휠체어처럼 실을 수 있겠네요.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날 수도 있겠죠. 새로운 경험이 시작되고 만나지 못한 세상이 펼쳐질 거예요. 네, 이런 수전동 겸용 휠체어에는 이제 아까 보셨던 그런 타입들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아예 모터를 바퀴 휠에다가 같이 연결한 네, 그런 타입들도 있고요. 전동 휠체어를 이제 조작하는 방법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얼굴 표정 가지고 네, 전동 모듈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스마트 드라이브라고 그래서 예, 요거는 이제 이 휠체어 뒤쪽에다가 바퀴를 달아서 이동을 할 때 네, 활용하실 수 있는 거 점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장애인분이 차량에 탔다가 이제 내려서 이렇게 스마트 드라이브라고 하는 거를 장착을 하시고 수동 휠체어를 이제 쉽게 타고 다니시는 거죠. 계단 이동하는 그런 전동 휠체어고요.
요게 이제 계단 올라갈 때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게 각도가 계속 변하잖아요. 각도가 변했을 때 의자가 그 각도 무게중심을 맞춰서 계속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핵심 기술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ETH 찌리 공대라고 아인슈타인이 나온 그 대학교인데 여기서는 이런 첨단 보조기들을 가지고서 이제 경진대회 같은 것들을 해요. 뭐 뇌파로 게임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장애물을 올라가는 휠체어를 만든다든지 그거 갖고 경주한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 그 다음에 요 로보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장애인 보조기기 등록은 안 돼 있는데 장애인분들한테 관심이 되게 많은 뭐 자율주행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그 IoT 해가지고 리모컨, 스마트폰 리모컨으로 불러올 수도 있고 뭐 접었다 폈다 하는 것도 다 전동으로 쉽게 할 수 있어서 최근에 이제 장애인분들한테 되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건강보험에도 이제 등록을 하려고 이제 시도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그 배터리 부분이 이제 이게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이게 뭐 화재나 이런 것들이 좀 위험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조금 아직까지는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대랑 휠체어가 일체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This makes moving between a bed and wheelchair easy and safe by enabling the bed and wheelchair to morph into each other. 非常機能付き電動ケアベッドということで、ベッドと車椅子を一体化した商品でして、通常ですね、ベッドから移動する作業って非常に大変な作業になるんですけれども、これはですね、ベッドから車椅子の移動がですね、非常に簡単に一人の方で安全に行えるということを特徴としております。ベッドに組み込まれた車椅子がそのままですね、車椅子として出てくるという形で、通常にですね、非常に大変な作業がこれを使うことによって簡単に誰でも行え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Usually, transferring a person from a bed to a wheelchair requires 2 or 3 assistants. But with this electric care bed, a wheelchair is built into the bed, and it can be pulled out immediately. So, to move between them, all a single assistant needs to do is work the remote control. これはですね、今すでに 그래서 이제 휠체어에서 침대 이동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기기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이동 보조기기들이 이렇게 있고, 최근에는 이렇게 의자 모양으로 생겨서 바닥부터 어느 정도 높이까지 이렇게 위아래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의자형 리프트도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다음은 이제 운전 보조기기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운전을 할 때 운전을 도와줄 수 있는, 뭐 다리가 불편하시면 손으로 엑셀 브레이크라든지 핸들 같은 것들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끔 핸들 조정을 쉽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엑셀 브레이크도 이제 레버를 가지고 조정하거나 변속을 하거나, 그 다음에 휠체어를 탑승했을 때 휠체어하고 자동차가 잘 고정이 돼서 흔들리지 않도록 휠체어가 하게끔 하는 그런 도킹 장치 같은 것들도 있고요. 보통 이제 경사로가 우리나라 이런 장애인 차량들은 보통 뒤에서 이렇게 있거든요. 뒤에 있으면은 차 길이 플러스 뒤에
경사로 길이 하면은 한 3m 이상은 나와야 돼요. 3m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가끔씩 이제 뭐 주차하거나 이런 데들이 좀 좁아서 그런 게 안 나오는 데들은 주차하고 차에서 이렇게 내려서 경사로를 이용하기 어려운데, 그런 환경에서는 이렇게 옆으로 나오는 경사로 타입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한 가지고요. 그리고 뒤에서 타는 타입하고 옆에서 타는 타입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 당사자가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운전석에 가서. 그러니까 이 시트를 조수석으로 빼고 휠체어를 타고 여기서 운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조수석에 그냥 타고 뭐 보조인이 운전을 해서 갈 수도 있고요.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수동 휠체어를 이제 승용차를 이용할 때 어디다가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차를 탈 때 보통은 이제 조수석 뒷자리에 들어가지고 이제 이동을 시키는데, 이게 이제 되게 큰 힘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허리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 어깨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뭐 캠핑 갈 때 쓰는 루프박스 설치하듯이 휠체어를 보관하는 루프박스를 설치할 수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동 휠체어를 타고 만약에 직접 운전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진입을 해가지고 실제 운전을 하실 수 있게끔 보조기기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이 운전을 할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최근에 이제 운전지원센터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많이 허용적이에요. 대신에 그냥 면허를 발급하는 게 아니라 엄격하게 충분한 운전 연수를 받고 나서 면허를 취득을 하고 나서 운전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Good. Just take your time and take the next available right turn. 그래서 뭐 사지마비이신 분도 이렇게 전동 휠체어 움직이듯이 자동차를 조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분은 이제 서킷에 트레이닝 하는 거죠. 면허 발급받기 전에 훈련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동 휠체어나 뭐 수동 휠체어 같은 게 무거우니까는 그런 건 이제 뭐 트렁크 공간이나 뒤에 화물 공간에다가 실을 수 있게끔 하는. 다음 이제 컴퓨터 접근 보조기기에서 일반 키보드 마우스 사용이 어려울 경우, 아니면 이제 모니터를 보기가 좀 어려울 경우에, 그래서 손가락으로 조절하는, 엄지손가락만 기능이 제대로 나오면은 쓸 수 있는 링 마우스, 그 다음에 와상장애인들이 모니터 화면, 뭐 TV 화면 같은 것들을 조금 각도를 맞춰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거치대, 모니터 거치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추럴 포인트라고 써 있는데, 헤드 마우스 스마트 나브라고 하는 그런 보조기기고요. 왜냐면 사지마비 장애인이 목의 움직임을 가지고 마우스 사용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요거는 인테그라 마우스라고 해서 입술 움직임을 가지고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뭐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 중에 이제 아까 링마우스를 보여드렸지만, 그 링마우스는 우리나라 제품은 아니고요. 이거 이제 웨어러블 마우스, 골무트리라고 해서 이 개발은 처음 시작부터 이제 장애인들이랑 비장애인이랑 같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컨셉으로 해서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뭐 블루투스 연결해서 장애인 뭐 이게 두 대를 같이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시각장애인도 같이 쓸 수 있는 컨셉으로 개발을 하셨다고 하고요.
안구 마우스는 워낙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EA1이라고 해서 특수 마우스 종류인데, 언제까지 손으로만 마우스를 움직일 건가요? 당신의 삶을 더 편리하게 아이콘 마우스 EA1. EA1은 헤드셋처럼 누구나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고 우리 몸에 꼭 맞게 설계되어 편안하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볼까요? 머리를 기울여 움직이고 입으로 부는 바람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바람 패턴을 이용해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 입력 장치 중에 편마비이신 분들이 컴퓨터 쓸 수 있게끔 한손 키보드, 한손 키보드와 그 다음에 사지마비 장애인분들이 마우스 스틱을 가지고, 요게 모양이 약간 둥글게 되어 있는 거는 목의 움직임을 가지고 목을 움직였을 때 가장 부담이 적고 최적의 위치를 고려를 해서 이거를 이제 뭐 말트론 키보드라고 그러죠. 말트론 키보드. 그래서 쿼티 자판, 그러니까 일반 키보드랑 비교를 했더니 움직임 거리가 1.5배 효율이 있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근데 물론 이제 쿼티 자판을 쓰시다가 저걸 쓰시려면 키보드 입력이나 이런 것들이 자판 배열이 다르다 보니까는 그에 따른 적응이 조금 필요한 보조기기고요. 키가드가 있는 키보드는 뇌병면 장애인들이 일반 키보드 이렇게 누르면 한꺼번에 막 조절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운동 조절이 키를 여러 개를 한꺼번에 누르세요. 그럼 오타가 발생하니까는 이게 업무나 아니면 이제 타자 입력하는데 효율이 떨어지니까 하나 구멍을 판 거예요. 아크릴로 구멍을 파서 한 번에 한 개씩만 눌려지게 한 그런 키가드가 있는 키보드. 그다음에 마우스 스틱, 그다음에 손을 쓰기 어려우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포인팅 장치들, 타이핑 막대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그다음에 발로 하는 거. 발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뇌병변 장애인 중에, 내성마비 중에 상지나 이런 데는 활용할 수 있는 잔존 부위가 없고 발만 잘 쓰신다, 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 고려해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트랙볼, 조이스틱, 마우스 뭐 이런 것들도 상지 기능 중에 뭐 손목, 팔꿈치, 어깨 이런 데들이 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어렵다 그러면 손가락을 가지고 더 마우스를 쓰실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위치 인터페이스 뭐 많이 접해보셔서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스위치 하나로 뭐 잘 쓰시는 분들은 진짜 홈페이지도 만들고 문서 입력 다 가능하고, 사업계획서 같은 것도 작성해서 제출하고 이런 게 다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스위치 인터페이스 종류 중에 그래도 많이들 활용하시는 게 이 히치2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다음은 안기 및 자세 유지 보조기기. 그래서 크게 5가지 효과가 있어요. 근긴장 정상화, 기형 최소, 운동 범위 유지, 안정성 증가, 자신감 향상. 그래서 보통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자세 보조 연구라고 해서 130만 원 지원을 받으시는데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 이렇게 앉아 있어서 취형이라 그래서 몸에 체형을 본뜨는 거죠. 체형을 본뜨고 그 다음에 압력, 어디가 많이 눌리고 어디가 덜 눌리고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한 다음에 이거를 체형 본뜬 거를 3차원 스캐너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컴퓨터에 데이터를 입력을 해요. 이 데이터 입력한 걸 가지고 수정 작업을 거쳐서 CNC라고 하는 장비로 보내서 깎죠. 깎으면 이제 이런 모양이 돼서 이걸 가지고 뭐 휠체어에다가 적용을 한다든지 예방용 제품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카시트, 그 다음에 뭐 이거 공부할 때 쓰는 책상 의자, 이런 걸
네, 적용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자세 보정구 중에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분류가 되는데 몰딩형, 모듈러형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모듈러형은 뭐냐면 얘는 체형을 복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형 복제한 사람만 쓸 수 있죠. 네, 그러나 이 모듈러형은 뭐 목 받침, 가슴 지지대, 골반 지지대, 무릎 지지대, 발판 뭐 이런 것들이 다 조절이 돼요. 조절이 되니까 변형이 있는 것들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아동이 하나 썼다고 해서 이제 그 아동이 만약에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 다음 아동이 왔다. 그러면 또 그 아동이 맞게끔 조절해서 쓸 수 있는 게 재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강점인데, 단점은 이제 가격대가 조금 비싸다라고 하는 부분이. 장애인분들이 이제 휠체어나 이런 데 오래 앉아 있으면 욕창 생길 위험이 높아지죠. 1시간 반 정도 계속 한 자세로 앉아 있으면 그 부분에 이제 발적이라고 해서 빨갛게 부어오르고 피가 몰려가지고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고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는 그 부분에 이제 조직이 괴사가 되고 욕창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방석류. 예. 대체로는 여기 안에 공기가 들어있어요. 예. 공기가 들어있어서 앉아있을 때 엉덩이를 공기가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는 이 공기방석 단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얘가 펑크가 나면 복구가 힘들어요. 그래서 공기에다가 안쪽에 이렇게 폼, 메모리 폼이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혹시나 공기가 펑크가 나서 새더라도 폼으로 한 번 더 받쳐주는, 네, 그런 제품들이 개발이 돼서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어설 때 쓰는 기립형 착승장치. 아동에게 기립은 엄청난 발달 자극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딘 아동들 있죠. 발달 지연이나 이런 경우에는 웬만큼 하체 기능이 조금 나오면은 얘가 바로 설 수 없어도 보통은 이런 기립 훈련기를 가지고, 기립형 착승장치 가지고 많이들 세우는 훈련하고 운동도 많이 시키시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이 자세라고 하는 거는 사실 장애아동한테는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거예요. 뭐 어느 시간은 쉬고 자세를 잘 잡을 수 있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차 안에서도 자세를 잘 잡는 게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장애아동용 카시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제품이 많이 나와 있거나 그러지 않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종류도 상당히 다양하고 장애아동의 정도, 장애 정도에 따라서도 제품을 옵션 같은 것도 많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통은 해외 수입 제품들을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치료실을 간다든지 이런 데를 이용할 때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차에서 이제 되게 막 뭐 목이 이렇게 푹 숙여진 자세로 치료실을 왔는데 뭐 컨디션이 좋아져가지고 갑자기 치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런 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집에서 나가면서부터 치료센터까지 가기까지 좋은 자세로 가서 치료를 잘 받고 돌아오고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직은 뭐 많이 고려가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자세 중에 또 이제 중요한 게 누워있을 때 자세죠. 전자동 자세 변환 침대의 특별한 최첨단 설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편안하고 안락한 자세를 유지하여 몸의 경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인 ENS의 전자동 자세 변환 침대는 매트리스 내부 프레임이 12섹션으로 구분되어 움직일 수 있는 혁신적인 설계로 사용자가 원하는 자세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혁신적인
12섹션 보통 이제 전동 침대 하면은 뭐 등 올려주고 발 올려주고 높이 조절되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안아서 몸을 이렇게 좌우로 돌려주듯이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침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학습 및 여가 활동. 그래서 스포츠, 레저 학습 활동할 때 이제 휠체어 장애인들이 책상 높이 안 맞아가지고 불편한 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동으로 높낮이 조절. 우리가 뭐 그 서서 작업하면은 업무하면 좋다고 해서 이제 스탠딩 테이블 같은 거 많이 쓰시잖아요. 장애인들은 앉아서 휠체어 타고 있을 때 높이가 맞지 않아서 이런 높낮이 조절 책상을 쓰신다. 그 다음에 책장을 자동으로 넘겨주는 페이지 터너. 네, 그래서 리모컨 누르면은 책을 자동으로 넘겨주는 거죠. 내용들은 네, 이렇게 뭐 해변용 휠체어라고 해서 이제 해변가에서 쓸 수 있는 네, 그런. 그다음에 장애 아동들이 자전거를 탈 때 네, 이렇게 다양한 지지대 형태. 그다음에 발을 고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제작을 해서 네, 적용을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핸드사이클을 해서 하지마비 장애인분들이 손을 가지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외출하셨을 때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이렇게 담요. 네, 담요인데 이 스쿠터나 휠체어에서 전원을 빼서 열이 나는 발을 환경 개조 및 조정. 그래서 음성 전등 같은 거. 그다음에 문을 열고 닫을 때 간단하게 열고 닫을 수 있는. 네, 일정한 힘만 가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닫히는 네, 그런 도어 오프너 있고요. 강당에서 경사로나 리프트 같은 게 없어서 휠체어 장애인들이 강당에 못 올라오는 시설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이게 법 개정이 돼가지고 의무적으로 이런 장치들을 구비를 해놓거나 아니면 설치를 하거나 이렇게. 예.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이제 그 학교 같은 데는 이런 시설을 필수적으로 학교 강단에는 필수적으로 설치해라 라고 해가지고 전국의 학교에서 이런 것, 요 제품 비슷한 것들을 이제 설치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은 재활 보조 로봇이라고 해서 네, 요 표를 혹시 뭐 나중에 보실 분들은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상지, 손가락, 그다음에 어퍼림에 그래서 상지, 그다음에 몸통, 아래로 내려가면 하지. 예,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된 거고, 여기 각각의 제품들은 제품명이에요. 제품명. 네. 아메오, 뭐 리고, 햅틱 드라이브 뭐 이런 식으로 제품명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일상생활 용도,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재활치료 용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제품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상지가 근력이 떨어져서 보조기가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 이제 많이 쓰시는 건 이 자코라고 하는 거를 많이들 쓰시고, 그 다음에 하지 외골격 보조기기로는 네, 할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렉스, 리워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시고요. 그 다음에 치료실에서, 병원에 있는 치료실에서 많이 쓰는 건 이쪽에 있는 거, 하늘색, 여기 뭐 로코매트, 워크봇 뭐 이런 것들을 네, 많이 쓰시고요. 그 다음에 상지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아메오 파워, 아메오 스프링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시고. 외골격 로봇이 이렇게 생겼고, 제가 시간 관계상 네. Man zieht's an und macht die Schnallen zu. On the wrist.
the user is wearing a remote control. On this remote control, the user is selecting whatever he wants to do. If he's sitting and he selects stand up, then the system will give indication. It makes some beeps, and the user knows, okay, now I have to stand. Wenn man sich dann aufrichtet, man fühlt sich so, als wenn man steht, am Oberkörper. 이렇게 이제 보행을 하실 수 있는 거고, 이거도 뭐 비슷해요. 비슷한데 얘는 기능 중에 한 가지가 꼭 뭐 하지 근력 보조 용도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개호라고 하죠. 개호. 네. 활동 지원을 할 때도 이제 이렇게 활동 지원을 할 때도 근력을 보조해주는 그런 제품들도 있고요. 네, 로보틱 의수족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제 뭐 그냥 심미적인 거를 많이 추구한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절단 장애인들이 그냥 보기 좋은 제품들 이런 것들을 많이 선택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로봇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기능적인 것들이 좋은 제품들, 이렇게 그립 보시면은 이제 뭐 총 잡는 모양처럼 이렇게 한다든지 손가락을 모은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난이도의 주기 기술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의수를 가지고 충분히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제품들. 이거는 이제 장애 아동이 보행 훈련하는 데 있어서 로봇을 이용해서 보행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그런 치료 활동이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게끔. The Trexo Plus is helping children experience walking in many cases for the first time in their lives. Our wearable robotic legs transform passive walkers into fully powered robotic systems for more accurate and consistent gait. With simple controls using a tablet interface, physical therapists can deliver the precise training their patients need. By creating affordable and easy-to-use systems, we're enabling physicians and physical therapists to provide consistent and measurable exercise. 네, 이거는 이제 3D 프린터로 뭐 재능 기부한 그런 사례인데, 의수 만들어가지고 서비스 했던 그런 사례들 동영상이고요. 다음은 이제 사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까 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이상묵 교수님이라고 서울대 교수님인데, 이분이 다양한 보조기기를 가지고 강의를 하시는데, 저희한테 의뢰했던 거는 이렇게 스마트폰, 태블릿 같은 것들을 휠체어에 거치할 수 있는 그런 거치대를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설치해드린 그런. 이거는 이제 서울대 나이컴 해가지고 근육병 장애인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검정고시 패스 하시고 대학 진학까지 하셨는데, 열정이 대단하죠. 이렇게 호흡기 차고 누워서 여기 있는 아이폰 동영상 시청하고 EBS 동영상 시청하고 그렇게 생활하셨는데, 안구마우스 지원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공부하고 그런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링마우스 말씀드렸는데, 이분도 이제 근육병인데 엄지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이제 사지마비시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화상 키보드랑 링마우스 활용해서 문서 작성하고 뭐 공부도 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아까 페이지 터너 보셨는데, 페이지 터너 가지고 이분이 대학생인데 정문 소적이 되게 큰데 엄마가 옆에서 이렇게 계속 넘겨주니까 어머니도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 터너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공기업의 분이고, 그 다음에 루게릭 질환인데 의사소통이 안 되시니까 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이캠 프로젝트라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했던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눈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신 거죠. 가족들하고 자식들하고 아내한테.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던 그런. 프린터를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 보조기기 열린 플랫폼이라고 해서
장애인분들이 어떤 보조기기가 필요하다 아이디어를 올리면은 그거를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그런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그런 사이트가 있어서 한번 이렇게 소개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시간 40분 정도 강의를 진행한 것 같은데, 사실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는데 제대로 이렇게 강의 전달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촬영하다 보니까 혹시나 궁금하신 부분이나 질문하실 거 있으면은 저한테 이렇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